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결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 징역 30년 법원이 선고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책임 능력적으로 보면은 적정하다라고 또 생각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격리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될지 또 조현병이라는 게 또 언제 또 나오면 또 재범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사회에 딱 나왔을 때 그분이 제대로 이제 보호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굉장히 관리 감독과 감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우리 법조계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법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그렇죠. 유기징역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징역 정도는 되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반면에 또 이 30년 동안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치료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에 따른 어떤 그런 비용들도 국가에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법감정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분야죠. 그래서 인권을 좀 중요시하다 보면 또 법감정하고 틀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죠. 우리가 구속을 또 할 때 그런 사유로서 뭐 똑같은 거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를 해요.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도주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죄명이라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해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멘토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사형제도 부활? 사형제도 부활 말고 위쪽에. 위쪽이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살해하면 다 무기징역이야.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한 거로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조현병 환자니까 뭐냐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재판 들어가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정신병력과 관련된 부분을 자기의 감경 사유로 드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수락산 살인범이라고 해서 김학봉 씨라고 할 수도 없죠. 김학봉이라는 분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수락산에서 6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이 사람이 계속 자기가 환청이나 망상으로 조현병 증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형과 관련된 부분을 감경하기 위한 재판에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물론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통설적으로 이 보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신병력 때문에 예전에 병원을 갔다거나 한 기록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기록을 꼭 꺼내와서 재판에 가서 이 사람은 옛날에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된다, 감경 사유로 봐줘야 된다라는 변호를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여성을 혐오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진짜 많이 두려워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 실제 강남역에서 뭐 추모도 계속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서 남녀 서로 혐오와 관련된 게 급부상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러고 나서도 법정에서도 역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한다라는 정말 진짜 정상적인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까지 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를 좀 감경을 해주면서 처벌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건 뭐랑 비슷하면 음주만 하면 다 감경 처분 받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팅창에도 지금 보면 HJ라님이 음주 감형, 심신미약 감형 이런 게 왜 감형이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제 형법에 이게 뭐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세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 깊이를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서 모르겠어요. 그 논리를. 그렇지만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즉 정말 나쁜 놈이 있죠. 내가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면서 하는 놈과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건지 잘 모르고 행동하는 것과 하지만 결과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논의의 출발이 됐던 거죠. 이거를 같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